안녕하십니까. 봉화산 회계사입니다. 오늘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발표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세금 규제 완화와 공급 정책, 이게 주로인데요. 정리를 해보면, 다주택자 양도세를 2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는 과거에 중과를 했었습니다. 20에서 30%. 이거를 기본세율로 적용한다는 거고요.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부터 하는 겁니다. 다주택자 3년 이상 보유 경우에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보유세를 종부세, 국세죠. 재산세는 지방세인데 이걸 통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거는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이걸 계속 올리고 100%까지 문재인 정부 때 올리려고 그랬는데 윤석열 정부는 95%로 동결해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취득세도 완화. 지금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8%, 12% 그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이걸 부담하는데 이걸 완화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생애 최초 취득한 주택의 경우는 취득세 감면. 몇 프로 감면일지 모르지만 많이 감면하는 거고요. 이건 뭐 좋은 정책 같아요. 서민 주거 지원, 임차인 보호죠. 월세세액 공제, 이거 세법상 연말정산할 때 월세세액 공제를 상향한다는 거고요. 주택 임차, 차입금 상한 할 때, 임차인 할 때 소득 공제를 확대한답니다. 이걸 종부세 같은 경우에 윤석열 정부의 노령자들이 윤석열 정부를 많이 지원했잖아요. 1세대 1주택, 고령자, 종부세 를 매각 상속시까지 납부에 유예하겠다, 이걸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종부세를 내지 않고 마지막 엑시트할 때,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 낸다는 겁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LTV 완화하는데 조정 대상 지역도 80%까지, 그리고 공공 임대주택이죠. 공급을 5년간 50만호, 매년 10만호. 그다음에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이번에 말이 많았던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의 초과이익 환수제, 재초환, 그리고 안전진단을 완화해서 재개발, 재건축의 정비사업을 공급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 지금 평촌, 제가 사는 평촌이나 일산, 그 다음에 분당, 중동 이런 쪽에 일기 신도시에 10만 가구 이상 공급을 한다는 겁니다. 임대 리츠 활성화, 민간 임대주택도 한다는 거고, 공급이 증가하겠다. 전국적으로 2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데 연 50만, 곱하기 5년이니까 250만 되겠죠. GTS 노선을 추가하겠다. 지금 D 노선까지 나온 것 같은데 EF 노선 추가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다주택자를 5월 10일부터 완화한다는 거죠.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해서 기본세 6에서 45% 됐고 20에서 30% 하던 걸 딱 1년만 유예해서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까지 기본세를 하고 3년 이상이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가능합니다. 이거는 다주택자에게 상당히 좋은 거죠. 이걸로 통해서 공급이 증가돼서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것 중에 좀 독특한 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할 때 과거에는 최초 1세대 1주택이 된다, 마지막 시점에 다 팔고 나서 마지막 시점에 1주택이 된 후에 2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리셋 기능이 있었어요. 그걸 없애겠다. 그전처럼 주택 보유기간을 다, 과거의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을 고려하겠다, 이겁니다.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인데요. 과거에는 신규주택 취득에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에 둘 다 조정대상 지역에 1년 이내 정정주택을 양도하고 그 다음에 세대 전원이 전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정전주택을 양도하면 되는 거고, 전입 요건도 없어서 상당히 1서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과제인데요. 주택 공급 확대,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대출 규제 정상화,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이것이 나와 있는 정책 중에 주택 공급 확대라는 것은 공급을 통해서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250만 호,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을 통해서 정비사업 통해서 공급 확대하겠다. 도심 공급. 그 다음에 인허가 같은 걸 좀 행정 절차를 단축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사전 청약을 확대하여 내 집 마련 시기도 하고 일기 신도시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질의 10만 호 이상의 공급. 그래서 최근에 일기 신도시 부동산이 약간 이것 때문에 뜬 것 같아요. 임대차 시장의 합리적 정상화, 임대 니치 활성화 이거죠. 그리고 22년에 공시가격 변동이 되는데 국민 부담이 급증, 종부세죠. 그래서 종부세가 급증하는 걸 막기 위해서 공시가격 현실화, 기존의 95%를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250만 원 공급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 이게 이제 관심 많은 부분인데 부동산 세제 변화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 종부세 완화죠. 22년 종부세 완화고 1세대 주택 고령자 등의 납부 유예, 그리고 양도세 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개선한다는 거죠.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는 거고, 서민 주거비 세제 지원으로서 월세 세액공제율 상한한다는 거고,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도 하고 다주택자 중과 취득세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정상화인데요. 이거는 LTV 조정에서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취득할 때 대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LTV 완화했는데 80%까지 완화하고 현행은 60에서 70%죠. 그 다음에 만약에 주택 구입,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주택시장 상황을 봐서 DS 안착 요건을 고려하여 LTV를 합리화하겠다. 조만간에 어떻게 합리화하냐? 지역 무관 LTV를 70%로 단일화하겠다. 지금 현재는 40, 60%인데 맥시멈 70%까지 1주택자 경우에 취득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다주택자는 LTV가 0이에요. 규제지역, 조정지역. 그러나 40에서 30% 완화하겠다. 그리고 주택연금 대상자를 확대하는데 이거는 주택 공시가격 9억이었어요. 일반형은. 그런데 이거를 12억 1세대 주택 양도세 비과세 12억하고 동일하게 시키는 거죠. 우대형은 현 시가 1.5억을 얘는 시가 2억으로, 그래서 일반형과 우대형을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주택가격 기준 완화를 추진하겠다. 틈틈한 주거복지 지원인데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약간의 약자를 보호한다는 거죠. 연평균 10만호, 그 다음에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청년 주거비 지원, 취약계층 지원 강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 10만, 뉴시시즈에 나온 기사인데요. 10만 가구 공부한다는 거죠. 도심 공급에. 그 다음에 GTX 노선도 확대하겠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는 거죠. 이거 상당히 다주택자 부분은 세금 부담이 없어서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5월 10일 날 이게 풀린다 그러면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부동산을 매도해야 되기 때문에 종부세 부분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세 부과 시점 6월 1일 전에 매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를 보면 과거에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그게 4년, 8년, 10년 있었죠. 그 매물은 만약에 판다 그러면 그거는 일반인한테 팔 수 없고 임대사업 등록한 사람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매물로 나오기가 힘들다.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해제해도 매물이 많이 나올 수는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